안녕하세요. 수학유입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통은 여러 가지 풀이로 좀 풀 수가 있잖아요, 문제를. 그래서 자신이 푼 풀이 말고도 다른 풀이가 있으면 그걸로도 공부해 보면 한 문제를 두 번 푸는 효과가 나는 거니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풀이를 많이 소개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23번입니다. 이제 이건 중복 순열 계산 문제죠. 3파이 4라는 거는 이제 3을 4제곱을 한다는 뜻이고요. 앞에 숫자가 밑으로,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진수로 간다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3의 4제곱이라서 81이에요. 24번. 24번은 일단 순열 일렬로 나열하는 문제라 일단 순열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1, 1, 2, 2, 2, 3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이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고요. 자, 문제 발문이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죠. 홀수가 되려면 이제 6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맨 끝에 홀수가 나와야 돼요. 여기 자리가 홀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 아니면 3이 될 수 있겠네요. 2는 들어갈 수 없죠. 2가 들어가면 짝수가 돼버리니까요.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맨 끝에가 1이 오는 경우, 두 번째는 맨 끝에가 3이 오는 경우로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맨 끝에 1이 와버리면 이제 1은 원래 2개였는데 1개만 남고요. 2는 3개, 3은 1개가 되죠. 그래서 이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5팩 5개의 나열에 같은 개수만큼,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나눠주죠. 그래서 1팩, 3팩, 1팩인데 1팩은 의미가 없으니까 3팩만 적어주면 5팩을 3팩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이에요. 자, 따라서 5, 4, 3 이 1을 3, 2, 1로 나누니까 5팩이라는 거는 5부터 1까지의 곱이죠. 그래서 약분이 되고 20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맨 끝자리가 3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맨 끝자리가 3이면 자, 1은 2개 있고요. 2는 3개 있고 3은 원래 하나밖에 없는데 이미 맨 끝에 넣어버렸으니까 이제 3은 없어요. 그래서 1, 2개, 2, 3개가 총 5개가 되고 이것들을 나열하는 방법 역시나 그냥 5팩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나눠준다. 따라서 5팩을 2 곱하기 3, 2, 1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3의 1 사라지고 2분의 20 따라서 10이다. 그래서 답은 20이랑 10을 더하면 30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6건으로도 할 수도 있겠죠. 워낙 케이스 종류가 많지 않은 문제라 사실 그냥 풀든 6건으로 풀든 그게 그건데 공부할 때는 6건으로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6건. 6건이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제 안 되는 거 빼는 거죠. 따라서 전체, S라고 할게요. S가 전체고, 전체는 그냥 6개의 숫자를 마음대로 나열하는 거죠. 맨 뒤에 나온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나열하면 1이 2개, 2가 3개, 3이 하나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은 총 6개, 6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는 거라서 계산을 해볼게요. 뒤는 사라지고 약분되죠, 이렇게. 따라서 60까지다. 전체가 60까지인데 이제
요 24번의 반대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 사건은 짝수 개수를 물어보는 거겠죠. 이렇게 딱 A 여집합 이렇게 딱 적어두면 어떻게 뭐 실수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전체 경우에서 안 빼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좀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내 자신한테 알려주는 거죠. 아, 나는 6건을 풀었으니까 꼭 전체 경우에서 빼줘야겠구나. 아무튼 전체 경우는 짝수를 말하는 거고, 짝수가 나오려면 역시나 맨 마지막 수가 짝수가 돼야 돼요. 2밖에 없죠. 자, 제 문제가 1이 2개, 2가 3개, 3이 하나니까 맨 끝에 2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2를 넣어버리면 1이 2개, 2는 3개였는데 하나 써버렸죠. 그래서 2개. 3은 하나가 되겠네요. 따라서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 계산 바로 할게. 이거 30이죠. 그래서 60에서 30을 빼주면 역시나 똑같이 30으로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시험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혹시나 뭐 버릴 거 버리고 남는다면, 아니면 뭐 30문제 다 풀어서 남을 수도 있고 좀 걱정이 되는 문제 있죠. 확통 풀면서 조금 불안했던 그런 문제는 다른 풀이 방법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특히 확통은 워낙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유가 된다면 여러 가지 풀이로 풀 수 있는 거 다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25번. 25번은 뭐 문제 보자마자 어떤 문제인지 알았을 것 같아요. 원순열 문제죠. 원순열. 이제 원순열인데 이제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건 아니고 약간의 제약 조건이 주어지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학교의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웃하지 않는 문제. 우선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사건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이 사건으로. 자, 이 사건을 해보면 당연히 비학교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거에 이 사건이니까 비학교 학생끼리는 이웃한 거를 생각하면 되죠. 일단 전체를 먼저 구해봅시다. 전체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7명을 나열하는 거예요. 7명을 원탁에 안 치는 경우의 수 적어볼게요. 7명을 원순열. 자, 이 경우에는 그냥 7팩이 아니었죠. 하나를 빼서 6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7-1팩 해서 6팩이었다. 720이죠. 팩토리얼 좀 외워두면 편해요. 자, 이제 6건. 6건이 이제 B 학생끼리 이웃해야 돼요. B가 지금 2명인데 2명끼리 이웃해야 된다. 따라서 뭐 B1, B2가 있는데 이웃하는 거는 우리 어떻게 보는 거였죠? 이제 이렇게 뭉탱이로 묶어버리죠. B1, B2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면 나머지 A1, A2, A3, A4, A5인데, 자, B 학교 학생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인제는 학생이 총 몇 명이죠? 7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해야겠죠. B를 하나로 묶어버렸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6명을 나열하는 문제로 바뀌죠. 근데 6명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원순열로 나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6-1팩 해서 5팩, 한 명이 줄어든 5팩으로 계산해야 된다. 네,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이거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죠. 하나로 묶어준 비학교 학생은, 그러니까 한 명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안에는 2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B2, B1일 수도 있다는 거. 자리 바꿔주는 2를 곱해줘야 돼요. 따라서 5팩 곱하기 2는 240이고요. 빼면 720에서 240을 빼면 480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건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제 뭐 사건을 생각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원래
그냥 바로 푸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 문제도 뭐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둘 다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그냥 바로 비학교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로 풀 수도 있죠.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미리 이웃하지 않는 비학교 학생을 배치를 해두고 A를 안 치는 방법이 있죠. 이제 확률과 통계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제 또 어떤 한 명을 딱 고정할 수 있어요. 특히 원순열에서도 많이 이용되는데 지금 이 원탁이 이 7개의 자리가 전부 다 동일한 자리예요. 누구 한 명이 앉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단 B학교 학생, 뭐 B1이라고 합시다. 일단 B1을 아무데나 한 명을 그냥 앉힐 수 있어요. 아니 B1 학생이 뭐 여기 앉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자리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 앉는 학생은 아무데나 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B1을 여기 앉히는 거는 그냥 한 가지고요. 이제 B2를 앉힐 때는 이제 원순열이 깨지죠.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이 자리에 위상이 전부 달라져요. 여기 자리에는 B1 왼쪽 자리, 여기 자리는 B1 오른쪽 자리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이 앉는 순간 원순열은 깨진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이제 이거를 고정이라고 해요. 고정. 보통 고정으로 해서 푼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B2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 B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랑 여기는 앉으면 안 되겠네요. B2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가지예요. 그래서 B2는 4가지. 뭐 아무데나 한 명 앉았다고 합시다. B2가 뭐 여기 앉았다고 하면 남은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원순열이니까 5명이 앉아도 4팩 아닌가요? 아니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어요. 한 명이라도 앉으면 그 즉시 원순열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원래 순열, 직순열로 풀어야 된다. 따라서 5명을 앉히는 거니까 그냥 5팩 해주면 4 곱하기 120이라서 480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크게 2가지인데 이제 쌤이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문제는 좀 특수한 경우에 사실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비학교 학생이 2명밖에 없죠. 근데 이게 2명이 아니라 3명이 되면은 이게 이제 바로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이제 사건으로 푸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져요. 왜냐면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거의 반대는 3명 다 이웃하거나 뭐 적어볼까요? 3명 다 이웃하지 않는다의 반대는 이거의 반대는 뭐겠어요? 3명 다 이웃하는 거? 3명 다 이웃하는 거? 일 수 있지만 2명만 이웃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학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건으로 풀기는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어요? 이게 원순열이라 생각이 안 나는 건데 어차피 원순열도 결국에는 그 직순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직순열 풀듯이 생각을 하면 3명이 사귈 때는 사이사이에 넣어서 풀지 않았나요?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미리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나열하고 이웃하면 안 되는 거를 그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식으로 풀었었는데, 자, 문장으로 적어볼게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양끝도 되죠. 양끝과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을 나열하는 거예요.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 뭐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기억을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탁을 한번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7명 있는데 일단은 이웃해도 되는 거, 즉 A가 총 5명이죠. 일단 A를 먼저 나열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있는 의자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앉아요. 어차피 뭐 사람 들어오면 밀려나는 거니까 알아서 A 5명을 앉혀요. 이렇게
역시나 원탁이니까 5팩으로 하면 안 되고 4팩으로 해야겠죠. 처음 한 번 할 때는 원순위를 써야 되는 거니까 4팩. 그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에 여기 A 양 끝이랑 사이사이. 사실 원순열이야 양 끝이랑은 따로 없죠. 그냥 사이사이죠. 5개의 자리가 이 B가 들어갈 수 있다. 5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를 골라서 B를 넣어주는 거니까 곱하기 OC2를 해줘도 되겠죠. 따라서 24. OC가 아니라 이제 이거 나열이죠. 그래서 OP죠, OP. OP니까 24 곱하기 10이라서 20이라서 480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일반화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실력이 늘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26번 해볼게요. 26번은 뭐 역시나 이것도 그림 보면 바로 알았겠지만 최단거리 문제죠. 네, 최단거리 문제는 보통 그 조합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요. 자, 해봅시다. 일단 A에서 P로 가요. 그럼 이제 몇 가지일까? 뭐 이렇게 일일 해가지고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면 계산 양도 길고 하기 때문에 조합으로 바로 처리하는 게 이제 편해요. 자, A에서 P로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을 가는 방법이 있죠. 따라서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이제 방향키를 클릭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 방향키를 2번, 위쪽 방향키 3번을 클릭하는 거니까 결국엔 이 순서를 어떻게 조합하냐. 뭐 오른쪽 위로 가냐, 아니면 뭐 섞어가지고 뭐 위쪽 오른쪽 위쪽으로 가냐, 이렇게 뭐 게임 캐릭터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방향키를 누르는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를 나열하는 문제이구나.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같은 것이 있는 걸 나열하는 거니까 총 5개인데 오른쪽이 2개, 위쪽이 3개 있으니까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이거는 사실 OC이라는 조합이랑 똑같아요. 조합이랑.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5개의 자리가 있어요. 이 5개, 그러니까 순서에 이제 오른쪽 방향키 2개랑 위쪽 방향키 3개를 나열을 할 건데 5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만 뽑아서 오른쪽 방향키를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자리는 자동으로 위쪽 방향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순열로 생각 안 하고 그냥 5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어차피 똑같은 방향키니까 조합인 거죠. 2개를 뽑아서 오른쪽 방향키를 넣어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위쪽 아니냐, 이렇게 조합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으로 똑같이 계산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편하죠, 계산이. OC가 더 편하니까. OC는 5 곱하기 4를 2로 나누는 거니까 10이잖아요. 자, 2번째. P에서 B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뭐 역시나 보면 알겠지만 뭐 아래로 뭐 3칸, 오른쪽으로 3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래로 3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칸. 즉 아래쪽 방향키 3개랑 오른쪽 방향키 3개를 나열하는 문제이다. 6팩을 똑같은 게 3개씩 있으니까 3팩 3팩으로 나누는 건데 역시 이건 63이었죠. 계산해보면 6, 5, 4를 3이 1로 나누는 거니까요. 이거는 20이 됩니다. 따라서 12랑 20을 더하면 안 되죠? 이거는 동시에, 그러니까 연이어서 가는 거니까 A에서 P까지 갔다가 또 P에서 B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곱의 법칙을 써야겠죠. 연달아서 가는 거는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12랑 20을 더하면 200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여기 뭐 같은 도로 지나도 되나요? 여기 지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지날 수 없다라고 하면 여기 겹치는 건 이제 빼줘야겠죠. 그럼 좀 더 어려웠는데 오히려 지날 수 있다라고 줘가지고 좀 더 쉬워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27번. 27번은 이제 조금 바로 어떤 문제인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쌤이 좀 팁을 주면은 보통 보자마자 그 어떤 문제인지 바로 생각이 안 나는 문제는 10중 8구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 왜냐하면 중복조합은 이 그 문제 변형이 엄청 자유로워서 되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나 되게 다양하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보고 이거 뭐지? 뭐 순열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중복조합을 그 포커싱해서 풀면은 좀 길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왜 중복조합이냐? 그냥 책을 꼽는 거 아닌가? 이제 책장이 3개가 있는데 이 책장에 들어갈 책의 개수를 이제 A, B, C라고 잡아주면 결국에는 왼쪽에 들어갈 책, 가운데 들어갈 책이랑 오른쪽에 들어갈 책을 다 더하면 총 8권이라는 거잖아요. 방정식이죠. 이런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뭘로 푼다? 중복조합으로 푼다. 근데 이게 막 편한 그런 방정식은 아니에요. A, B, C가 모든 값이 막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의 제한 조건이 있는데 문제 읽어보면 여기 A랑 B는 딱 봐도 책장이 작죠? 요런 디테일. 자, 5권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따라서 A랑 B는 5 이하고 C는 8 이하인데 사실 C가 8 이하란 조건은 뭐 의미는 없는 거죠. 왜냐면 뭐 C가 당연히 9권일 수는 없는 거니까. 전체 책이 8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 B가 5 이하인 거를 찾으면 된다. 자, 중복조합 문제는 뭐 얼마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는 미리 거기 책을 넣어놔가지고 공식으로 한 번에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A가 2 이상이래요, 문제가. 그럼 A에 미리 책을 2권을 넣어놓고 나머지 책을 넣는 방법으로 공식으로 풀 수 있는데, 이게 몇 권 이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한 번에 바로 하는 공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6권을 쓰든 아니면 뭐 일일이 하든 해봐야겠죠. 일일이 하는 것까지는 쌤이 굳이 하진 않고 쌤 6권으로 푸는 거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자, 6권으로 푼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전체의 사건을 구해야겠죠. 전체는 요 조건을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A, B, C의 합이 8이다 라고 해주면 3H8이죠. 요거 좀 공식 많이 나오는데 그 문자의 종류가 3가지고 그 3가지를 다 더한 게 8이면 앞에부터 차례로 앞에 있는 종류가 3가지고 그 다음에 다 더한 합이 8이다 이러면 바로 3H8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공식을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H8은 일단 뭐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10C8이죠. 그러면 10C2니까 10 곱하기 9를 2로 나눈 거라서 45고요. 자, 이제 6건. 6건이란 건 뭘까요? A, B가 둘 다 5 이하의 반대는 이제 콤마는 이제 이게 AND죠, AND. 그러니까 A도 5 이하고 B도 5 이하라는 거니까 요거의 반대는 A 또는 B가 5보다 크다는 거죠. 6 이상이라고 할까요? 6 이상. 따라서 또는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이제 이건 합집합이다. 합집합. 따라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첫 번째는 A가 6 이상인 경우, 두 번째는 B가 6 이상인 경우인데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항상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는 거였죠.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A도 6 이상이고 B도 6 이상인 거를 빼주면, 자, A가 6 이상인 건 어떻게 될까요? A, B, C의 합이 8이니까 미리 A에 6개를 넣어놔요. 책 6개를 넣어놓는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총 책이 2권밖에 안 남은 거죠. 결국에는 여기 왼쪽이랑 가운데랑 오른쪽을 합하면 2개다. 그럼 방정식이 뭐 A 프라임 플러스 B 플러스 C가 2로 바뀌는 거니까 요걸 푸는 게 낫겠죠? 따라서 이거는 3H이다. 두 번째, B가 6 이상일 때
똑같겠죠. 확통은 대칭성이 중요해요. A가 6 이상인 경우나 B가 6 이상인 경우나 직관적으로 다를 게 없겠구나 라는 걸 캐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3H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A도 6 이상이고 B도 6 이상이면 총 8군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3H2는 4C라서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는 거라 6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6일 테고, 전체 여사건은 6이랑 6을 더해서 12개가 됩니다. 제발 12개가 답인 게 아니라 여사건 썼으니까 아까 전체가 45개였어요. 45개에서 12개를 빼준 33개가 답이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자, 28번은 역시나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3명의 학생에게 당연히 서로 다른 학생이죠. 학생은 다 다른 걸로 생각하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을, 서로 다른 학생에게 다른 종류의 사탕을 이렇게 분배하는 경우는 중복 순열 문제예요. 중복 순열 문제. 다른 경우는 중복 순열 문제고, 자, 한번 발문을 읽어볼게요. 조건을.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다. 여사건을 활용하는 문제겠죠. 그럼 두 번째는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 이하다. 사탕의 개수가 2 이하라는 거는 케이스를 나누라는 거 아닐까요? 케이스를 나눠주라.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의 문제에서는 항상 케이스 나누는 걸 먼저 하고 그 케이스에서 다 여사건을 생각해주는 식으로 푸는 게 좋아요. 자, 해봅시다. 나 조건을 먼저 본다고 치면 B가 받는 사탕의 개수가 뭐 2 이하라고 했으니까 뭐 0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1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2개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만약 B가 받는 사탕의 개수가 0개라면 좀 이렇게 괜히 좀 표시를 해주고 좀 그리는 게 좋겠죠. 자, 하나도 안 받아야 돼요. 나머지 사탕이 다 A 아니면 C로만 간다는 거죠. A 아니면 C로만. 따라서 5개 사탕을 A 아니면 C에 나눠준 경우는 2의 5제곱이죠. 5의 제곱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사탕을 정하는 거니까. 사탕이 사람한테 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탕은 A 아니면 C 2가지이죠. 두 번째 사탕도 A 아니면 C 또 2가지죠. 계속 2를 곱해나가는 식인 거죠. 뭐 5의 제곱이 아닌 거죠. 자, 근데 2의 5제곱이 다 되는 건 아니죠. 여사건이었으니까. 전부 다 뭐 1, 2, 3, 4, 5번 사탕이 전부 다 A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A에 안 들어가는 거는 빼줘야 돼요. 왜냐면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은 받는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하나를 빼줍시다. 자, B가 1개 받는 거. 1번부터 뭐 5번 사탕이라고 한다면 뭐 아무거나 B 하나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넣는 경우마저도 이제 종류가 다르니까 곱해줘야 돼요. 5개 사탕 중에 하나를 골라서 B에 넣는다. 예를 들어 뭐 1번을 넣는다고 하자. 그럼 사탕은 4개가 남았죠? 4개 사탕을 A씨 2명한테 나눠주는 경우니까 2의 4제곱인데 이걸로만 끝내버리면 안 되고 모든 사탕을 C에 다 넣는 경우는 안 된다. 그럼 A가 비워버리죠. A는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 2를 빼줘야 된다. 약간 요런 형태가 이제 눈에 보이면, 그러니까 규칙성을 찾으면 이제 조금 익숙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B에 2개를 넣고 B에 2개 넣고 옷이 2겠죠? 나머지 3개 남았으니까 2의 세제곱인데 계속 똑같아요. 지금 계속 하나씩을 빼주는 식이니까 여사건 때문에 하나를 빼주자. 이런 식으로.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32에서 2를 빼는 거니까 31이죠. 이거는 5 곱하기 16에서 2를 빼는 거니까 5 곱하기 15라서 75. 이거는 5 곱하기 5C. 자, 이제 계산 바로 할게요. 4점짜리니까 5C는 10이고요. 70. 따라서 다 더하면 31이랑 75랑
70을 다 더해주면 176이 나온다.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뭐 당연히 여사건으로도 풀 수도 있죠. 여사건. 사실 여사건이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뭐 한번 다 웬만하면 다 해본다고 했으니까 여사건으로 풀면, 여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특히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여사건을 어디 써야 되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여사건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여사건이니까 여기다가 쓴다는 게 아니라 아까 케이스가 세 가지였죠. 이 케이스의 여사건을 쓴다는 거죠. 즉 나 조건의 여사건을 쓴다는 거죠. 일단 뭐 전체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전체를 먼저 구하면, 전체는 그냥 3명한테 5개를 나눠주는 거니까 3의 5제곱이겠죠. 3의 5제곱 3파이 5니까요. 그래서 243이고요. 자, 나의 여집합은 B가 받는 사탕의 개수가, B의 개수가 2 이하의 반대는 2보다 크다는 거 아닌가요? 3 이상이란 얘기죠. B의 개수가 3 이상이다. 그럼 케이스가 B가 3개인 거랑 B가 4개인 거밖에 없어요. B가 5개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럼 B가 다 가져가 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A는 받는 게 없죠. 그래서 B가 3개이거나 B가 4개이거나인데, 해봅시다. B가 3개면 아까 했던 규칙이랑 아예 똑같아요. 일단 B한테 3개를 주고 옷이 3이겠죠? 2개가 남는데 2의 제곱에 하나를 뺀다. A한테 다 안 주는 건 안 되니까. 자, B가 4개도 마찬가지겠죠? B한테 4개를 주는데 옷이 4. 요런 부분 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옷이 4를 꼭 곱해줘야 돼요. 그냥 대충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는 것도 5개 중에 4개를 정해서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2에 하나만 남았으니까 2의 1제곱 마이너스 1. 사실 뭐 C한테 주는 거밖에 안 되죠. 따라서 계산을 하면 10 곱하기 3 30, 그 다음에 5 곱하기 1 5,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뭐 괜찮죠? 그래서 이제 전체의 경우 아까 구했던 3의 5제곱. 근데 쌤도 좀 실수했는데 지금 3의 5제곱 바로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조건이 2개잖아요. 그럼 전체라는 거는 그냥 진짜 생으로 전체가 아니라 그 가를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여사건이 지금 가를 만족하면서 나를 만족 안 하는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는 가를 만족하는 거에서 봐야 돼요. 이제 이런 걸 부분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생 전체에서 빼면 안 되고 가는 만족하는 거에서 나는 만족 안 하는 거를 빼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 교집합 나를 얻을 수가 있죠. 집합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 지금 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보는 게 가 교집합 나 여집합이잖아요. 그거는 가에서 나를 뺀 거죠. 따라서 요 부분이 지금 여사건이 되는 건데, 우리 지금 겹치는 부분, 여기 파란색 부분을 구하려면 가에서 가 교집합 나 여집합을 빼야 요 겹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전체에서 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깡 전체를 보면 안 되고, 적어도 가는 만족하는 거에서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은 받아야 돼요. 따라서 3의 5제곱 그대로 가면 안 되고 A는 하나는 받아야 되니까 A가 하나도 안 받으면 B, C한테만 5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2의 5제곱을 빼줘서 243에서 31을 빼서 211이 전체 경우의 수고요. 211에서 아까 구한 35개를 빼주면 아까랑 똑같이 답이 176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뭐 여사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자, 넘어갈게요. 29번. 자, 29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30번보다 29번이 더 어렵지 않았나. 29번은 딱 보고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혔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함수의 개수 문제예요. 함수의 개수 문제지만 결국에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지금 가 조건을 잘 보면
이렇게 함수 값에 다 크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 결정된다는 건데 등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함수 값이 중복이 가능해요. 똑같은 함수 값도 가질 수 있다는 거라서 이 친구는 중복조합이다. 중복조합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값다 해두고 나 조건을 보면은 이게 포인트죠. 나 조건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네요. fa 플러스 fb가 0이 되는, 즉 함수값의 두 함수값의 합이 0이 되는 ab가 존재해야 된다. 일단 함수를 대충 그려놓고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돼야 함수값의 합이 0이 나오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하나는 막 1로 하나는 1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fa 플러스 fb가 0이 되려면 뭐 하나는 막 1이고 하나는 1이거나, 이게 첫 번째 경우겠죠. 아니면은 아까 그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다고 했죠. 둘 다 0이면 돼요. 둘 다 이렇게 0으로 가는 거거나 00이거나 뭐 요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나 아니면 00이다 거니까 아까도 했던 거 5월은 또는이란 조건이 나오면 합집합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나눠가지고 합집합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이너스 1, 1인 경우. 마이너스 1, 1인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부분이 조금 발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선 이걸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 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이거는 OH5죠. 여기가 공역의 개수, 여기 뒤에가 정의역 개수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함수 값의 크기가 대소 관계가 다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1이 뭘로 가냐 2가 뭘로 가냐 이건 의미가 없고, 함수 값을 정해주기만 한다면 알아서 함수가 결정돼요.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총 5개죠? 총 5개의 값 중에서 5개를 임의로 뽑아요. 물론 중복조합이었다 보니까 중복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 0, 0, 뭐 1, 2 이렇게 총 5개를 뽑았다고 하면 무조건 제일 작은 x값은 함수값이 제일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가야 되고요. 2는 0으로, 3은 0으로, 4는 1로, 5는 2로,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으로 순서가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함수값을 그냥 뽑아줬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수가 하나로 딱 세팅이 됐어요. 우리 이래서 중복조합을 썼던 거였죠. 5개의 값 중에서 5개의 값을 그냥 중복을 허용해서 뽑기만 하면 함수의 개수가 알아서 나온다. 이래서 이제 OHO를 썼던 건데, 요 이미지를 기억을 하면은 굳이 누가 막 1로 가고 누가 1로 가야 되냐 요런 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함수값만 정해주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값을 총 5개를 뽑을 건데, 중복조합이니까 집합이라고 합시다. 총 이렇게 5개를 뽑을 건데, 이 5개에서 이제 마이너스 1과 1이 들어가기만 뽑아주면 이제 알아서 이렇게 그 함수가 결정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해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1과 1이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넣어놓고 시작합시다. 나머지 3개는 모든 값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0, 1, 2, 3이 다 될 수 있는 거고, 여기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아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경우는 OH3이다. 따라서 이렇게 함수값만 뽑았는데도 함수는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또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발상이니까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두 번째, 00을 뽑는 경우죠. 역시나 함수값을 5개를 뽑아주는 거에 집중을 해주면, 이렇게 일단 00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3개의 자리를 채워주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역시나 5개 함수값 중에서 3개를 채우는 거니까 OH3이 된다. 그래서 이거 2개를 더하면 되지 않냐? 제발. 또는 합집합이었으니까 교집합 빼줘야죠. 교집합 될 수 있어요. 아까 그 책장에 책 넣는 거는 교집합이 0개 나와서 안 했던 거고 원래 꼭 해줘야 돼요. 자, 3번째. 마이너스 1, 1이 나오는 경우랑 자, AND 동시에 0, 0이 나오는 경우를 동시에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까랑. 당연히 함수값은 마이너스 1, 1도 나와야 되고 0, 0도 나와야 되니까 이 하나의 자리만 더 생각하면 되겠죠. 당연히 이 하나의 자리는 뭐 모든 값이 다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냥 5가지. 그래서 OH3은 7C3인가요? 7C3이라서 70이죠. 맞나요? 70이 아니라 35네. 35죠. OH3도 35겠고 5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5에다가 35를 더해서 5개를 빼준다. 65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사실 29번 문제는 뭐 여사건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좀 복잡하고 그리고 이 풀이가 너무 중복조합의 의미를 살린 풀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기억해두는 식으로 여사건은 굳이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30번. 자, 30번 문제는 일단 어떤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좀 잘 읽어봐야 사실 이런 건 그냥 약간 순열 문제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떤 거를 막 공식을 떠올리면서 뭐 푸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문제 읽다 보면 알아서 이제 뭐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인 거죠. 자, 일단 문제 읽어보면 원판이 총 8개 A, B, C, D 각각 흰색, 검은색씩 2개씩 있고요. 이 중에서 4개를 택해서 쌓아주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순열이네요. 쌓는 거니까 그냥 뽑아주기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30번이 좀 쉬운 게 29번보다 훨씬 쉬워요, 쌤 생각에. 가나 조건이 너무 대놓고 4개 원판 중에 같은 문자가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같은 게 없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너무 딱 가나 조건으로 그냥 케이스를 나누는 게 눈에 보여버리다 보니까 그냥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는 거랑 없는 걸로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죠.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바로 케이스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 같은 원판이 있는 거, 같은 문자라고 합시다. 같은 문자가 있는 거랑 같은 문자가 없는 걸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같은 문자가 있는 거를 뽑는 경우 이제 읽어봐야 돼요. 그 뒤에 맥락을.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끼리는 검은색 원판이 흰색보다 아래에 놔야 된대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케이스가 나눠지는 좀 느낌이 와요. 같은 원판이 한 종류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AA를 똑같은 걸 뽑았다 치면은 뭐 나머진 PC라고 해주면 이렇게 한 종류만 같은 원판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뭐 AA, P, B를 뽑았다고 치면은 2종류가 같은 원판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로 케이스가 나눠진다. 자, 해봅시다. 이걸 뽑는 것 자체도 사실 뽑는 경우가 AA, B, C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엄청 많죠. B, B, C, D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뽑는 거를 이제 경우의 수를 잡아줘야 돼요. 자, 해봅시다. 일단 같은 종류를 한 종류를 뽑아야 돼요. 4개 중에서 한 종류를 뽑는 거다. 사실 1이라고 합시다. 뭐 A일 수도 있고 뭐 D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3개가 남죠. 이미 A, A를 뽑았으니까 B, C, D 중에 나머지 2개를 뽑는 거죠. 따라서 3C2다. 아직은 그 나열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 순열로 가면 안 되고 일단 조합으로 어떤 그 문자가 나오냐만 일단 보는 거라서. 자, 이렇게 문자 한번 뽑는 거에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원판이 지금 검은색이랑 흰색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AA는 둘 다 뽑았으니까 둘 다 뭐 검은색, 흰색 둘 다 나왔겠지만 BC는 모르죠. 둘 다 검은색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검은색, 흰색 하나씩일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B는 검은색일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고 C도
검은색일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는 거니까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자, 좀 팁을 주면 이렇게 다 경우의 수를 곱했으면 고정을 해줘야 돼요. 2의 제곱을 곱했다는 거는 B, C가 검은색이나 흰색 중에 딱 하나로 정해졌다는 거니까 뭐 둘 다 검은색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가지고 딱 적어놓으면 좀 상황이 좀 특정 지어지니까 계산하기 편하죠. 자,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였어요. 검은색 원판끼리는 같은 문자끼리는 검은색이 흰색보다 아래쪽에 넣어야 된다 라고 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이건 사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검은색이 무조건 흰색보다 아래에 놔야 된다는 거는 그냥 검은색 그 같은 문자끼리를 같은 걸로 두고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A랑 B의 검은색, C의 검은색을 이거를 나열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따라서 4팩을 2팩으로 나눈다. 뭐 30번이니까 왜 갓순열인지 뭐 그런 거는 넘어가고. 자, 두 번째. A, B, B를 뽑았다고 치면은 일단 종류가 두 종류니까 4C 2. 그 다음에 당연히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이 다 나왔을 건데 역시나 나열하는 거의 개수는 같은 문자끼리는 무조건 순서가 정해져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조합이라는 거죠. 조합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두 개를 똑같이 보고 나열하겠다는 거니까 4팩에서 2팩, 2팩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같은 문자가 없대요. 말은 A, B, C, D가 다 골고루 나온다는 건데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거 A가 검은색인지 B가 검은색인지 이거 다 결정해줘야 돼요. 뭐 C는 흰색일 수도 있고 또 D는 뭐 검은색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4제곱이죠? 곱하기. 자, 이제 이걸 읽어봐야 돼요. 같은 문자가 없으면은 T가 맨 아래로 간다.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면 T는 맨 마지막에 놔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A, B, C만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3팩이겠죠. 어렵지 않죠? 계산만 해봅시다. 계산해주면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12라서 36에다가 16을 곱하는 거니까 576이죠. 이거는 6 곱하기 4 6 곱하기 6이구나. 36. 이거는 16 곱하기 6이라서 96이죠. 자, 다 더하면 576이랑 36이랑 96을 다 더해주면 708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확통 다 마무리 해봤고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